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상식이 통하는 정치, 미래지향적 정치를 꿈꾸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장 후보들의 장단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왜 서울시장부터 하지 않느냐고요? 그건 정치의 정석 마음입니다. 딴지 환영합니다. 여야 양당의 경선 규칙이 확정되었고 국민의힘은 지난 18일부터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했고 하니 여러분에게 어떤 후보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정석만에 사감이 팍팍 섞여있는 기준으로 이분들을 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책임 정치. 우리 편이 물러난 자리에 바로 우리 편을 들이댄다? 이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이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부산에서 같이 조사했으면 결과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좋아하는 여당분들 어디 계세요? 여기다 대고 지난 대선 때 야당이 후보 내지 않았냐 외치는 분들, 탄핵은 정치적 행위의 산물이잖아요. 성범죄는 급이 다른 사안이란 거 다 알면서 염치가 없어요. 자,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양당의 경선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로 하되 당원 50%, 국민 50%, 정치 신인 20%, 여성 청년 10%에서 25%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당원 20%, 국민 80%, 본경선 국민 100%로 치러지고 본 경선에 4명을 내보내는데 이 중 신인이 없으면 차점자 중 신인 1명을 합류시키고 예비경선 4위를 탈락시킵니다. 여성 청년 가산점은 예비경선에서는 자신이 받은 득표의 20%, 본 경선에서는 10%로 했습니다. 경선 규칙에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얄짤없이 여론조사 지지율 높은 순위입니다. 미안하지만 의미 없는 지지율 보이는 분들은 뺍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박형준 후보입니다. 이분의 장점은 넓은 인지도와 합리적, 젠틀, 이성적인 이미지입니다. 썰전, 강적들 등에서 쌓아온 말이 통하는 보수, 합리적 중도 실용주의 등의 인상을 주며 부산 출신으로는 아주 드물게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온 분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박형준 후보와 비슷한 이미지의 PK 출신 정치인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분의 단점은 자유로울 수 없는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MB 정권 실세 중 한 사람이었다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2등과의 격차가 너무 커. 두 번째 선수 김영춘 후보입니다. 이분의 장점은 여권 후보 중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부산에서 여러 번 선거를 뛰면서 가동해온 조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잖아요. 서울에서 국회의원 재선을 하고 과감히 고향 부산으로 내려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2012년 국회의원 낙선, 2020년 국회의원 낙선, 지난 10년간 부산에서 국회의원 한 번 당선된 거 말고는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셨어요. 특히 지난 2018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모습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장 출마할 것 같이 연기를 솔솔 피우시더니 오고던 당시 후보가 경선하자 하고 민주당도 진짜 나갈 거야? 하니까 그냥 꼬리를 내려버린 거죠. 본선에서는 해볼만 했지만 경선 통과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차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에이 그걸 누가 믿어. 본인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다고는 하는데 그 좋다는 평가가 부산 시민들에게 전달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는 노무현 마케팅 열심히 하시는데 부산에서 이게 통할란가? 그리고 본선에 합류한다면 끊임없이 오던 시장이 쳐놓은 사고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다 선거 다 보낼 수 있는데 좀 짠하네. 세 번째 후보는 이현주 후보입니다. 이분에게는 지난 몇 년 동안 쌓아온 투사의 이미지, 선명한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죠. 유력 후보 중에서는 유일한 여성이면서 40대입니다. 문재인 정권 비판에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셨고 태극기로 대표되는 보수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신 분입니다만
이분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문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더 싫어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하셨죠. 현장에 3분 있었다고 했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거짓말한 게 뽀록이 나서 망신. 마지막으로 변성환 부시장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마 선언하신 분이죠. 이분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통 관료이면서 부산시청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시청 직원들과의 괴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산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나 방향성을 잘 아는 면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오거돈 시장이 발탁한 인사가 시장에 도전한다. 전임 시장의 실정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비판을 받는 부분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시장 두 사람이 다 선거 뛰겠다고 뛰쳐나가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 또한 크지만 이분이 본선에 오르기는 힘들어 보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시장 후보를 살펴봤는데요. 왜 이 네 사람만 하냐? 항의하시는 분들, 제 마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선거운동의 제약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묻혀서 부산시장 선거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면은 후발주자나 하위권 후보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의 정석, 예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만한 말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선거들을 보면 여론조사가 무슨 소용이야. 소리 들을 만큼 뒤집어지는 결과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미디어에 노출 많이 되고 이미지 좋은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부분은 여론조사에 바로 반영이 되고 결국 실제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의 정석 생각입니다. 두 당의 경선, 본선에서 토론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옥석을 가립시다.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